일을 시작하고 미숙했을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 많겠지, 많았겠지. 뭐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렇지. 근데 초기에 연기를 시작할 때도 바깥으로부터의 평가는 재능이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또 초기에 한동안은 또 오만에 가득 차서 잘난 배우인 척 뭐 이게 있었지만, 그 시기의 오류는 사실 내가 대단히 뭔가 잘난 사람이다, 재능이 출중하다, 뭐 이런 오류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나한테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 선택하고 뭐 그랬던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내 아들 나이에 나는 아이를 낳았고, 아들 나이 무렵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고, 그러니까 철 모르던 시절에 엄마가 되었고, 철 모르던 시절에 연극을 더 많이 하고자 애썼던 시기가 겹친 거죠. 20대 초중반이. 음, 많이 여러 가지 미숙한 사람에게 많은 숙제가 던져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철 모르는 채로 그냥 직진하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철이 들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세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포기했거나 더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막 천방지축으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세월을 그냥 지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무대든 설 수만 있으면 좋겠다 때문에 무슨 작품이든 했죠. 그러니까 아마 단역이나 뭐 아동극단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다 찾아서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했던 때고, 그랬던 때를 후회하지 않아요.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다 보니까 사람한테 상처받은 경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살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일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 자체가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90% 이상은 대체로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저도 20대 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던 거는 내가 위로 바라볼 수 있는 선배나 선생님이 없었다는 거,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게 되게 저에게는 힘들었던 20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이를 낳고 거의 경력 단절이 없이 무대를 쓰고 연극을 하고 하는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런 순수함? 뭔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막 쫓아서 했던 이기적인 마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철없는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직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가족들은 오히려 아이를 돌봐주느라고 엄마가 고생하고 동생들이 고생하고 남편들이 고생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했으니까 아마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철이 들어서 내 가족이 나 때문에 고생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기적이고 너무나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미안하다는 것도 결국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예. 신인 배우 남용욱은 어떤 배우였나요? 뭐 당찼나요? 수줍었나요? 아마 당찼을까 수줍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찼다, 적극적이다. 예, 아마 저는 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뭔가 하고자 하는 기회가 나한테 쉽게 오지 않았어요. 기회들이 나를 기다리거나 기회가 나를 절대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찾아갔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기회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역할을 얻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생긴 기회여서 당찬 신인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용감했던 것 같아요. 겁이 없었고. 예. 오히려 20대, 30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후배들을 보면 그 시절 내가 떠오르거나
후배들이 부러운 부분이 더 있나요? 지금 고 나이 때 후배들을 보면 있죠. 지금도 제 주변에 연극을 막 시작했을 때 그 무렵의 나이의 후배들과 지금 함께 연극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남용욱이 나의 20대 초반의 신인 시절은 무모했던 것 같아요. 기회도 많이 없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무모했던 것 같고, 아까 말했다시피 물어볼 사람도 찾을 수가 없고 나한테 길을 안내해줄 사람조차 없으니까 그냥 헤매이기도 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내 나이대 후배들은 저의 그 시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선택을 잘해요. 그리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시절보다 또 많은 것들이 배우로서 연극인으로서 활동하기에 뭐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들이 저의 20대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의 어린 나보다 지금의 후배들은 훨씬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영리하다, 그렇게 느껴요. 요즘 마음에 가는 후배가 있나요? 왜 아. 마음이 갈까요? 꽤 많아요. 지금 워낙 나는 위보다 아래로 마음을 쏟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곡차곡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주고 이 후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바라본 시간들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 이제 지금부터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우들도 만나게 된 것 같고, 지금 마음이 많이 가는 후배들은 이제 마움이라 그래서 움직임을 중심으로 연극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 그룹을 작년 말부터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하게 된 여배우 3명, 그리고 지금 거트루드를 함께 했던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 중심으로 많이 제가 마음을 쏟고 있고, 제가 마음을 쏟은 만큼 이 배우들이 굉장히 그 어떤 뭐 제가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들이 성장하고 있어서 그걸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고 뿌듯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마음 멤버들을 중심으로 남명옥의 연극 세계가 조금씩 더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그 멤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조금 해 나갈 생각이에요. 네. 신인 시절 선배 배우들을 보면서 내가 선배가 된다면 이건 하지 말아야지 생각한 부분이 많아요. 선배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절과 세월이 그 당시에는 연극하는 환경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리고 뭐 좋은 추억을 되새기려면 되새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너무나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독재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뭔가 불투명한 작업 환경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출이나 대표님 중심의 폭력적인 지배구조인 작업 환경이 많아서 저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선배나 선생은 되지 말아야지, 이거. 그 다음에 같은 동등한 배우로서는 파트너지 선배고 선생이고 없다고 난 생각해요. 한 무대에 한 작품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경력을 떠나서 한 무대에 동등한 입장으로 그 역할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 과정부터 공연까지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무대 위에서 막 군대식 어떤 그 서열 정리를 하고 약간 위계를 세우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 나는 옳지 반대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 안에서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서로 파트너로서 연기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배우의 작업 과정에서의 생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텝 분야에서는 제왕적 연극이나 제왕적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 역시 한 역할을, 연극의 구조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막 지배할 수 있거나 욕해도 되는 사람, 폭력적이어도 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의 관례나 관습이나 환경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선배는 되지 말아야지, 그런 선생님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각오가 있었죠.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고, 대신에 만약에 조금 더 짐을 져야 한다면 선배나 선생들이 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때때로 책임지지 못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들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나 역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러면 네. 이어지는 질문의 답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선배인 것 같아요, 자신이? 음. 그리고 어떤 선배가 되고 싶나요? 네, 네, 맞아요.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후배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어도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나도 그렇겠지만 이야기가 통하는 선배가 되고 싶고, 뭐 좋을 때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때 혹시 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거나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떠오르는 선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후배들이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작업을 함께 하고 싶은 선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에서도 좀 좋은 친구, 어, 이야기 나누고 싶고 힘들 때 좀 위로받고 싶고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도리어 선배일 때 소외되거나 씁쓸할 때가 있었나요? 있죠. 그 또한 있죠. 왜냐면 그 세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계속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간 세대 차이나 뭐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순간도 있기는 하고, 또 때때로는 내가 좀 이 역할에서 비켜나 줘야, 내가 만약에 좋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역할에서 내가 조금 비켜나 줘야 내 다음 후배가 좋은 역할을 또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 들어서 사실 비껴난 적도 있고 내려놓은 적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나 스스로의 위치와 포지션을 계속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걸 했으면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나는 좀 비껴나가고 찾아 나가고, 다시 그 후배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응원해주는 거, 자리 좀 비켜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약간 마음이 허전하죠. 그럼 나는 이제 어느 자리로 옮겨가야 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마음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의 후배들은 과거의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리고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고 정보도 많고 좋은 선택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후배들하고 작업을 지속적으로 같이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배우로서의 남명옥이 젊은 연출자인 후배들하고 작업하는 걸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그 2명의 남자 후배 연출, 여자 후배 연출하고 작업을 배우로서 함께 하게 됐고, 그 두 연출자가 앞으로의 작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계획대로 잘 됐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 두 연출자는 어떻게 보면 나의 미래이기도 해요. 배우로서의 남명옥이 후배 연출자와 함께 작업해 나가는 나의 미래이기도 해서 그 두 사람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함께 작업했던 여성 연출자인 첫 작품을 함께 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내가 꿈꿔오던 시간이에요. 여성 연출자가, 아주 똑똑한 여성 연출자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역할, 나에게 잘 맞는 역할을 연출해서 내가 그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 늘 상상하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그 꿈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연출에게는 제가 넌 나의 꿈이야 라는 얘기를 오그라들지만 여러 번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 같고 선물 같아요.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들이죠, 지금. 후배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뭐 지역의 기회가 적을 수도 있고 또 세계가 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상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쳐간다는 것은 그것이 대도시냐 지역이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술가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술가로서의 마음가짐과 주체성을 발을 딛고 땅에 서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 땅이 서울일 수도 있고 대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든든하게 두 발을 땅에 딛고 서면 내가 이 땅을 걸어갈지 뛰어갈지 누구랑 손 잡을지 앉을지 설지 누울지가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은 실제로 내가 연극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곱씹으면서 나의 주체적으로 연극을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체로 내가 스타성을 향해서 서울을 향해 가거나 더 뭔가 기회를 갖고 싶어, 도전해보고 싶어 라는 이유로 어떤 대도시행을 뭐 서울 드림을 갖고 연극을 하러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던 나는 연극을 왜 하지? 왜 연극을 하고 싶지? 내가 연극을 하면서 행복한가? 난 누구와 연극을 할까? 나는 어떤 연극을 하고 싶은 사람이지? 내가 연극을 하면서 관객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연극을 하지? 라는 방향으로 내적 질문을 갖고 동기화시키면서 살아야 어느 곳에서든 행복하게 연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환경을 먼저 찾지 말고 이 안부터, 내적 질문부터 계속 만들어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주체성을 갖고 연극할 수 있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배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빛났던 시기가 있었을까요? 빛났던 연차, 뭐 좋아했던 시기? 딱 집어서 언제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마도 굉장히 슬럼프고 힘들었던 시기와 희망을 갖게 됐던 요게 이렇게 기묘하게 교차했던 시기가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요 무렵인 것 같아요. 그 시기는 극단을 하면서 실패를 맛보고 다시는 단체로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배우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때인데, 그래서 거의 뭐 출연료 급상승, 그 다음에 출연 작품 수 급상승일 때였고, 그 시기를 1, 2년 겪다가 남스여터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남스여터의 좋은 선배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면 내가 다시 마지막으로 단체를 선택해서 연극해봐도 되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절망 끝에 희망을 만나서 이게 이렇게 교차되는 시기가 아마 저한테 가장 빛나는 순간? 아니면 가장 큰 연극적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시기로 치면은 한 10몇 년 전이겠네요. 그러니까 20여 년쯤 연극을 했을 때죠. 연차로 치면. 많은 일들을 연극하면서 겪어서 이제는 좀 되게 힘들어.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냥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있는 만큼만 할래 라는 마음을 먹고 있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랑은 좀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는 일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교차되는 시기가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스여터랑 함께 했고, 그 시기를 이제 10년 넘게 함께 보내게 되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기가 절망과 희망, 그리고 안주하고자 했던 마음과 도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교차하는 그 시기가 니지 시절이라기보다는 터닝 포인트가 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딱 그 시점이 떠오르네요. 그때 역할도 정말 다양한 역을 한 해에 한꺼번에 많이 할 때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무당 역할을 남스여터와 함께 하면서 이제 하게 됐던 시기여서 아마 그 시기가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어떤 시기가 또 빛나는 순간으로 나한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떠올리라고 하니까 딱 그 시간이 떠오르네요.